왜냐하면 이분들이 회사에서 만난 한 분은 유부남,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여자는 이제 그 직장 직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불륜이죠. 근데 그 여자분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미성년자였다가 성년자가 된 거예요. 이제 19살이 넘으면서 18살이 넘으면서 성년자가 되고 나서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보지도 않고 살았겠지. 화가 나니까 이제 양육비 청구한 거예요. 양육비 내놔라.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청천벽력이지. 나는 다 정리했는데 20년 후에 이게 무슨 얘기야.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신문 기사로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기사기도 하고, 이게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에요. 뭐냐면 이분들이 회사에서 만난 한 분은 유부남,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여자는 이제 그 직장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둘이 뭐라고 협의를 했냐면 3천만 원 주겠다, 여자한테. 대신 이 아이는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 양육비도 이제 청구하지 마라.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 남자는 이제 그 당시에 뭐 3천만 원이면 2001년도에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싸웠겠지. 뭐 애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키우겠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정리한 것 같은데, 미성년자였다가 성년자가 된 거예요. 이제 19살이 넘으면서 18살이 넘으면서 성년자가 되고 나서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보지도 않고 살았겠지. 화가 나니까 이제 양육비 청구를 한 거예요. 양육비 내놔라.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청천벽력이지. 나는 다 정리했는데 20년 후에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이분들이 3천만 원 주기로 한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거 갖고 그 소송까지 했었는데 거기서 조정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 원래 약정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가정법원에 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합의가 다 한 거 아니냐, 끝났지 않냐. 그 다음에 엄마랑 아버지 사이에서 둘 다 양육비 정리하기로 끝났는데 왜 청구해?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내용 볼게요. 기본적으로 원심법원,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모 일방이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성년자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씨가 그 인지되기 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건 뭐냐면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A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그 부모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법적 절차 인지라고 하는데, 인지되기 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양료 청구를 허용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A씨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과거 못 받은 부양료 7천만 원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나 또는 확정된 이후라도 이행기가 도래되기 전이라면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해서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한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말로 들으면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설령 양육비 청구권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하거나 법원이 중재해서 엄마랑 아버지 사이에서 포기하기로, 그리고 장래 것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그게 당신들 둘이 포기한 거지 자녀의 복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완전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이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더 맞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그거는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엄마 아버지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 미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쉽게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는요, 원래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7천만 원 인정했다. 이게 25년도에 판결 나온 거니까. 그럼 20년치를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7천만 원. 뭐 이거 이런 판결이 나온 것도 그렇지만 7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이자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1년에 600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물론 3천만 원 줬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이제 마음의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내가 다 책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7천만 원이 많은 돈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안 줬으니까 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주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책임은 다 해야죠. 자기가 그때 불륜이냐 그게 사랑이었느냐 뭐 그거는 우리가 따질 건 아니지만 자기가 지금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만한 대가는 또 줘야지. 그 자식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됐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씁쓸한 판결이긴 한데 잘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